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루미에르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미에르는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남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특히 책 읽기를 좋아해서 마을 도서관에 자주 드나들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양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고 특히 마법과 관련된 이야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루미에르는 도서관의 한적한 구석에서 한 권이 낡고 먼지 쌓인 책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그녀는 그 책을 펼쳤고 그 속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전설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법의 램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 램프는 소원을 이뤄주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하지만 그 힘을 얻게 되려면 순수한 마음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루미에르는 그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고 머릿속으로 마법의 램프를 찾아 모험을 떠나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꿈에서 어떤 신비로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루미에르, 너의 밝은 마음이 나를 이끌어냈구나. 이제 너의 모험이 시작될 것이니라. 루미에르는 잠에서 깨어났고 곧 꿈속의 목소리가 자신에게 큰일이 생길 것임을 암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날 루미에르는 숲속 근처에서 피크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숲속 깊숙하게 들어가자 그녀는 낡고 오래된 램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램프는 녹이 슬어 있었지만 루미에르는 그것이 특이하게 보였으며 혹시 그 책에서 읽었던 마법의 램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램프를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램프에서 환하고 선한 빛이 퍼져나오며 그곳에 신비로운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너의 용기와 순수함의 경의를 표하노라. 요정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 램프의 수호자이니 너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리라. 루미에르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소원으로 마을의 풍요와 평화를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요정은 램프를 흔들며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풍요와 평화를 보고 감격해하며 루미에르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소원으로 그녀는 모든 이들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요정은 다시 램프를 흔들며 그 소원 역시 이루어졌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마지막 소원이 남아있을 때 루미에르는 잠시 고민했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요정에게 마지막 소원은 언제든지 자신이 필요할 때 마법의 램프가 다시 한번 다른 순수한 이에게 찾아가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요정은 미소 지으며 그것을 허락했고 루미에르와 작별을 고했습니다. 루미에르는 이 모험을 통해 자신에게 중요한 것들을 깨달으며 성장했으며 마을 사람들과 여전히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내면의 교훈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언제나 변함없이 밝고 긍정적인 빛을 주변에 퍼뜨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마법의 램프는 전해져 내려오며 순수한 마음과 용기를 가진 이들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미에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미에르는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더 큰 세상을 향한 동경과 모험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죠. 어느 날 루미에르는 마을 근처의 오래된 도서관에서 우연히 신비로운 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은 황금의 숲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황금의 숲은 그 안에 들어가는 자에게 무한한 지혜와 부를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책 속의 지도는 자세히 보면 마치 사람 움직이는 듯했고 루미에르는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든 마을과 가족에게 잠시 작별을 고하고 모험을 떠났습니다. 여행의 첫날 밤 루미에르는 따스한 옹달샘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환상 속에서 작고 빛나는 요정이 나타나 자신을 엘로디라고 소개했습니다. 엘로디는 황금의 숲의 길잡이 요정으로 루미에르에게 길을 안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엘로디의 도움으로 루미에르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여행을 계속하였습니다. 우거진 숲을 지나고 끝없이 펼쳐진 초원을 걸으며 때로는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엘로디의 마법 덕분에 루미에르는 언제나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행 중 루미에르는 여러 다양한 인물들을 만났습니다. 지혜로운 올빼미 벨몽드는 루미에르에게 어둠 속에서 보는 법을 가르쳤고 은빛 날개를 가진 새 셀레스틴은 높은 산을 건너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마침내 루미에르는 황금의 숲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무성한 나무들이 황금빛 잎사귀로 빛나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숲에 발을 들이자마자 루미에르는 비밀스러운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숲의 중심으로 걸어가면서 점점 더 강력한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숲의 심장부에 다다랐을 때 루미에르는 마법의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호수의 물은 금빛으로 반짝이며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별들이 춤추는 듯했습니다. 엘로디는 루미에르에게 호수의 물을 한 모금 마시라고 했습니다. 루미에르가 물을 마시자 그의 눈앞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답을 찾지 못했던 모든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루미에르는 이 새롭게 얻은 지혜를 고향으로 가져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루미에르는 마을 사람들에게 황금의 숲에서 얻은 지혜를 나누었고 마을은 그로 인해 번영과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루미에르는 마을 현인으로 존경받으며 살아갔고
엘로디 역시 마을을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하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황금의 숲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미래의 탐험가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동화는 호기심과 용기가 지혜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는 마음의 풍요에서 온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마리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그녀의 부모와 함께 조용한 시골집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자연이라곤 끝없이 펼쳐진 초원이 전부인 장소였죠. 마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숲에서 꽃을 꺾거나 나무 그늘에 앉아 책을 읽으며 보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녀의 상상력과 신비한 이야기들을 좋아했고 그녀에겐 언제나 이야기를 들려주고픈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마리는 마을 후미진 곳에 자리한 오래된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숲은 나무들이 너무나 빽빽해 빛이 잘 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숲이 마법으로 가득 차 있다고 속삭이곤 했죠. 그에 대해 호기심이 생긴 마리는 하루는 도시락을 싸고 낡은 지도를 들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이 깊어질수록 마리의 내부에서는 알 수 없는 흥분감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녀는 가지가 서로 얽혀있는 나무들 사이로 길을 냈고 잎사귀들 사이로 비추는 햇살이 환상적인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걷다 보니 조금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발견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녀를 멈출 수 없게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리는 마침내 눈부신 황금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나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 나무는 실제 나무보다 훨씬 더 거대했고 잎은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 잎들이 마치 작은 종소리처럼 아련하게 흔들렸습니다. 마리는 황금 나무 아래에 걸터앉아 그 나무의 모든 멋진 요소를 감상했습니다. 그리고 잎 하나를 따르는 순간 나무는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행자여, 멈춰라. 나의 잎을 따지 말라. 대신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너에게 소중한 무언가 알려주겠다. 소녀는 놀랐지만 황금나무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전설로 내려오던 이야기였습니다. 황금나무는 수세기 전부터 이곳에 있었고 그것이 가진 마력을 탐내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소유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정신 속지혜로움과 평화를 가지고 있었고 존경과 배려를 원하는 이에게만 자신의 비밀을 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리는 그날 저녁까지 기쁜 마음으로 나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무는 소녀에게 이 숲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비밀스럽고 소중한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마리는 그 뒤로도 종종 나무를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들을 사랑했고 그녀는 마법의 황금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사람들에게 평화와 지혜를 전했습니다. 결국 그 마을은 황금나무 덕분에 따뜻하고 행복한 장소로 변모하였습니다. 마리는 숲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고 환경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 마을의 젊은 세대들에게 계속 그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결국 마리는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고 그녀와 황금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나며 올바른 사람에게 자신의 비밀을 나누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피에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으로 마을의 숲에서 나무를 베어 생계를 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늘 다니던 숲속 깊은 곳에서 피에르는 낯선 빛을 발견하였습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그는 빛을 따라갔고 그 끝에 거대한 황금 사과 나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무의 가지마다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사과가 열려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에르는 황금 사과를 따는 대신 나무를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의 선물을 볼 수 있어 기쁩니다. 이 나무가 이 숲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사과를 따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와 다시 일상의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피에르는 계속해서 그 나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피에르는 마을의 장터에서 이 이야기를 동료 나무꾼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피에르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그의 진지한 태도를 보고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결국 몇몇 용감한 이들이 피에르와 함께 그 나무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피에르는 다시 그 나무로 향하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고 감탄하며 각각 하나씩 황금 사과를 따갔습니다. 그들은 사과를 마을 시장에 가져가 비싼 값을 받고 팔았고 덕분에 짧은 시간 안에 마을은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황금 사과의 유혹은 그리 간단치 않았습니다. 사과를 딴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서히 탐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황금을 원했고 사과를 더 많이 따려 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황금 사과 나무를 둘러싸고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더 많은 사과를 차지하려고 다투다 보니 어느새 나무의 가지가 부러지기 시작하였고 그 아름다웠던 황금 사과 나무는 서서히 시들어갔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 그 소중한 나무를 잃게 될 위기를 맞이한 사람들은 뒤늦게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에르는 다시 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이 나무가 다시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읍시다.
마을 사람들은 땅을 일구고 나무를 돌보며 희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나무는 마침내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고 마을은 그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평화롭고 조화로운 공동체로 회복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작은 마을은 이 사건을 통해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황금사과 나무는 자연과 사람의 탐욕 속에서 진정한 가치는 서로의 양보와 조화라는 것을 말없이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며 욕심보다는 함께 나누는 삶의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지혜로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